음운의 체계부터 할게요. 음운의 체계. 여기서는 특별한 게 없어. 왜냐하면 중학교 거에서 배운 거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거니까. 음운, 우리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 이렇게 배웠거든. 그 음운, 분절 음운하고 비분절 음운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볼까? 분절 음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이랑 강이랑 뜻이 다른 이유는 이 모음 차이 때문에 그렇지. 모음 차이. 그래서 사실은 분절이라는 건 나누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고, 여기 하나 더 고등학교 가면 추가되는 게 뭐냐면 반모음이 있어. 반모음. 반모음은 2반모음, 5반모음, 5반모음 이렇게 7개, 4개, 4개, 그래서 15개의 반모음이 존재해. 여기서 2반 모음만 좀 알아두면, 2반 모음에는 뭐가 있냐면 여야 요유, 그 다음에 예절할 때에, 얘기할 때에 의. 그래서 7개의 2반 모음이 있다는 거, 요것만 알아도. 5반 모음, 5반 모음은 뭐 오 들어가고 우 들어가는 거니까 쉬워. 예절할 때에, 이야기, 얘기할 때에 의. 요게 2반 모음이야. 그래서 여기 반모음도 분절 음운에 해당된다. 요거 이제 추가된 거야. 중학교 때에 비해서. 비분절 음운은 이거 말고 자음 모음, 반모음 말고 뜻을 구별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소리의 장단, 이거 길이지, 길이. 길게 발음하는 거하고 짧게 발음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벌 이렇게 했는데 길게 발음하면 얘는 곤충이야, 곤충. 근데 얘는 죄와 벌하는 벌이야. 알았어? 이렇게 해서 또 뜻을 구별해줘. 소리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걸 비분절 음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음운에는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눈다. 둘 다 모두 음운이고요. 음운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소리의 최소 단위. 그래서 분절 음운에는 자음 모음에다가 중학교 때 배운 거 반모음이 추가된다. 비분절 음운에는 소리의 장단, 이걸 소리의 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 이렇게 갖고 비분절 음운이 있어. 자, 그래서 음운의 체계 중에 음운을 먼저 공부했고, 그 다음에 볼까? 한 언어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는 거야. 예컨대 물과 불이 있어. 그러면 여기 다른 게 미음과 비읍이잖아. 요 미음과 비읍 때문에 뜻이 달라지지. 소리도 달라지는 거지, 그지? 잘 생각해봐. 소리가 달라지니까 뜻이 달라진다도 되지만 뜻이 다르니까 소리도 다르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초성의 자음 미음과 초성의 자음 비읍이 다르니까 뜻이 달라진단 말이야. 이래서 미음하고 비읍을 각각 음운이라고 하고 분절 음운이고요. 여기서는 자음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아까 배운 걸로. 산과 손, 이것도 똑같이 아하고 오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뜻이 달라져. 이것도 음운에 해당된다. 그러면 아까 배운 걸로 하면 모음에 해당된다. 분절 음운이야. 음운은 한 단어 안에서 다른 음운과 더불어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일정한 체계. 예를 들면 초성 다음에는 초성, 중성인데 이게 이제 모음이 오는 거야. 또 받침이 있으면 초성에 썼던 것처럼 자음을 쓰는 거야. 체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음이잖아. 얘도 자음이잖아. 그러면 자음, 모음. 그래서 우리말은 얘 하나로다가 음절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자음 하나 가지고는 음절을 만들 수가 없겠지. 중성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일정한 체계. 자, 음은 국어의 음운 체계 중에서 모음 체계를 먼저 알아보자. 모음 체계 다 외웠어, 그거. 자, 우리는 이거 당연히 외워야 되고, 단모음은 10개고요. 이중모음은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돼. 단모음 발음할 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함이 없는 모음이, 변함이 없다. 그대로.
예를 들면 우는 처음부터 우, 마지막 또 우. 근데 만약에 아까 배운 이중모음을 한다면 의 이렇게 써. 이거는 하다가 이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리 이 발음 자체가 달라지니까 발음 기관의 모양도 처음하고 끝하고 변화가 있겠지. 이거는 이중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 중에 이 처음 나온 모음체계표는 다 암기해야 되겠지, 그지? 암기, 당연히 암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전설모음을 이모음하라고 하니까 얘가 전부 다 이가 들어가 있어. 이. 알았어? 그 다음에 후설모음은 이가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원순모음에는 우나 오가 들어가. 그래서 여기 우, 오. 원순모음은 우, 오. 됐죠? 평원. 이건 입술 모양이라는 거. 요즘은 기준을 많이 모으니까. 혀의 앞뒤에 있지. 앞에 있으면 전설, 뒤에 있으면 후설. 됐죠? 그 다음에 혀의 높낮이. 높이 있으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나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내려갈수록 입이 크기가 점점 커진다.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발음해 볼 때 어보다는 아가 커지고 그래서 애보다는 애가 커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암기. 몸체계표였어. 자, 그 다음에 발음할 때 이거 몸체계표 설명하는 거네. 자, 전설모음은 최고점의 위치가 앞이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 그 다음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으면 후설. 혀의 최고점이 높은 모양이 있으면 고모음이고 낮은 모음이면 저모음이고 이게 나누는 거야. 그 중에 중간 모음을 중모음이라고 한다. 고중저. 위에서 다시 해볼까? 고중저. 암기하다가 까먹으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입이 점점 크게 벌어진다. 이렇게 암기하면 돼. 발음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입술 모양으로 따지면 당연히 원순모음 둥글둥글. 그렇지 않으면 평평하다. 이 평순모음은 우리가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치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치즈, 그러니까 입술이 평평해지니까 웃는 모양이 된다고. 스마일도 마찬가지고 치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순모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이 평평해지니까 웃는 것처럼 보인다. 치즈만 암기해두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위와 같은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되면, 자, 시험에 이런 거 자주 나와. 반모음이 결합되는 걸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반모음은, 자, 여기 J라고 이렇게 해서 점 찍었어, 그지? 요거를 갖다가 이반모음이라고 하고요. W, 이거는 오반모음, 우반모음,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W라고 나왔어. 이거는, 오나 우 발음된다라는 얘기야. 이러한 점에서 모음과 비슷하지만, 자, 혼자서는 음절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이 반모음의 특징이다. 예, 한번 해볼까? 자, 여자에서 잘 들어? 선생님, 여가 이반모음인데 여라는 건 성립하잖아요.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 플러스 어인데 얘가 반모음이거든? 그러니까 동그라미에다가 이반모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반모음은 혼자 못 쓰고요. 아하고 결합하든지, 어하고 결합하든지, 오하고 결합하든지, 우하고 결합하든지, 아니면, 애하고 결합하든지, 이하고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이반모음이 뭐가 있냐면, 여, 야, 요, 유, 예, 의.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두 이반모음인데 얘는 혼자 못 쓴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해당 사항이 내가 봤을 때는 분리가 안 되지만 이렇게 한 짝대기 요게 이반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무슨 말이지? 근데 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이거 짝대기 하나 가지고 글자를 못 만들잖아. 그래서 이반모음은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없고요. 이렇게 이런 다른 음은하고 단모음하고 합쳐진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음과
비슷하다. 뭐가? 혼자서는 음절을 이룰 수 없다. 이 부분이 자음하고 비슷하다라는 뜻이야. 표준 발음할 때 여기 나왔네. 여야 요유 예의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중모음에 해당된다. 이중모음. 그러면 단모음은, 자 다시 한번 단모음 볼까? 여기 나온 단모음 단모음 아는 개수가 몇 개야? 한 개지. 한 개. 단모음이니까 한 개. 그런데 여기 나온 이중모음 중에서 야는 이 플러스 아이기 때문에 얘는 두 개로 세는 거야. 두 개. 알았지? 음운의 개수가 몇 개야? 두 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이중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 처음하고 중간으로 마지막으로 갈 때, 마지막 이때 뭐가 달라진대? 입술 모양이 달라지거나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 이게 이중모음의 특징이야. 다음으로 자음체계로 넘어갈게. 자음체계를 알아보자.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19개의 자음이 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둘 건 19개 중에서 기본 자음은 14개다. 그럼 5개가 빠지잖아. 5개가 뭐냐면 이거야.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얘는 전부 다 자음이긴 하지만 기본 자음은 아니다. 기본 자음은 14개. 얘네들을 뺀 14개가 기본 자음이다. 그러면 자음 몇 개야? 그럼 19개요. 기본 자음은 14개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이건 이제 자음 체계표를 한번 찾아볼게. 있겠지? 여기 있네. 이거 갖고 하는 게 더 좋아. 자, 여기 보면 입술 소리, 입술에서 나는 거, 잇몸에서 나는 거, 입천장인데 세게 나는 거, 여리게 나는 거, 목청 사이. 그래서 조음 위치는 바로 발음되는 발음기관의 위치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조음 방법은 어떤 식으로 발음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여기가 안 울림소리고 여기가 울림소리다. 자, 그래가지고 조음 방법. 암기 코드는 이거야. 파열음. 요 파열음이 뭐냐면 파도 연락에 치는 데가 어디냐면 바닷가거든. 파도 연락에 치는 바닷가. 이렇게 하면 되고, 된소리, 거센소리는 밑으로 쓰면 돼. 얘도 밑으로 쓰면 돼. 그 다음에 마찰음은 마술 정도 생각하면 돼. 마술. 앞에 초성 따서 마술. 파찰음은 정찰. 이 정도로 하면 되고요. 목청 사이는 마찰음에 해당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안 울림소리에서 이렇게 울림소리로 가볼게. 울림소리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응. 그 다음에 유음은 리을이 있다. 구분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뭘 문제를 내냐면 이렇게 낸다고. 잘 들어봐. 국물. 소리 안 냈을 때 그러면 국물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질문을 국물이 뭐 어떻게 소리나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국물이 국물로 발음될 때 자, 달라지는 거 한번 볼까? 달라지는 게 뭐냐면 기역이 이응으로 달라졌잖아. 그지? 그러면 위에서 찾아보면 기역이 쭉 내려와서 이응으로 달라졌네. 그지? 그러면 조음 위치는 그대로 여린 입천장 소리. 조음 방법은 기역은 파열음이었는데 쭉 내려와 보니까 비음이 됐네요. 조음 방법은 달라졌죠. 그래서 국물이 국물로 발음될 때 조음 위치는 그대로, 조음 방법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또 역시 암기하는 게 필요하겠지. 이 표를 설명한 게 앞부분이야. 앞부분을 가볼까? 자, 자음 한번 볼까? 입술 소리. 요 순이 입술 순자야. 잇몸 소리 조치. 이건 치조라고 그랬잖아. 그지? 이하고 관련된 거야. 센 입천장 소리. 입천장을 구개음이라고 하는데 구개음. 그런데 세다. 단단하다. 그다음에 입천장 소리 구개음인데 여리다.
연하다. 목청 소리, 이건 목청 사이라고도 불러. 성문음. 그러니까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입술 소리는 두 입술을 맞대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요 입술을 맞대는 여기에서 발음이 나니까 입술 소리라고 하는 거야. 잇몸 소리는 혀 끝을 윗 잇몸에 대니까 잇몸 소리가 되는 거고. 이 그림으로 보면 봐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뭐냐면 입술 소리, 입술이 이렇게 생겼나? 뭐 아무튼 비슷한 것 같아. 잇몸 소리는 자, 혀 끝을 대는 거야. 혀 끝을 어디다? 입천장. 마치 뭐 이렇게 대는 느낌이 되지, 그지? 뭐 이게 혀라면 여기다 댄다, 뭐 이런 얘기야.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보고 암기하는 것도 필요해.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는 구개음이라는데 혀의 앞부분이 센 입천장에 대어서 소리 나니까 입천장 소리 있죠. 여린 입천장은 혀의 뒷부분이,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야. 여린 입천장에 댄다. 입천장에 대는 소리니까 뒷부분 여린, 앞부분 센, 경, 구개음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좋은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나누었어. 요거는 좋은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그래서 아까 구분한 걸로 하면 이렇게까지가 안 울림과 울림의 구분이야. 파열음은 자 이거 알아두세요. 중학교 때는 안 나왔는데 파열음은 폐에서 나온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파열음. 팝 알지? 팝콘 팝 튀기는 거 막았다가 팍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열음이고요. 그 다음에 마찰음은 공기가 지나는 통로로 좁혀지면서 마찰을 시켜내는 소리. 그러니까 마찰음 있죠. 마찰하니까. 세 번째, 파찰음은 폐에서 나온 공기를 완전히 막았다. 서서히 마찰시킨다. 똑같이 마찰인데 서서히가 들어갔어. 그래서 얘는 파찰음이야. 그래서 파열음과 파찰음은 성문 상태에 따라서 다시 성문 소리 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로 구분한다. 구분 기준은 성문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좁히느냐, 얼마나 넓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가 된다. 그리고 여기 나온 비음은 콧소리잖아.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고요. 유음은 흐름 소리잖아. 이거는 공기를 흘려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다. 그래서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하는 거야. 자, 지금 자음에 관련된 걸 지금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다시 정리한 거, 이거는 내가 안 해줄 테니까 확인 좀 해보세요. 어디냐면 이 표 왼쪽에 있는 표야. 이 표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리의 위치, 어느 발음 기관에서 나느냐. 좋은 방법에 가끔 물어보는 게 파열음은 팝콘이니까 팍 터트리면서, 마찰음은 마찰시키면서, 파찰음은 서서히 마찰시키면서, 비음은 코로 내보내면서, 유음은 흘려보내면서.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놓은 거야. 됐지? 이게 지금 우리말의 의문이 뭐고요, 의문의 뜻이 뭐고요, 자음하고 모음, 비분절음. 지금 비분절음 안 나왔죠. 소리의 길이니까 여기 확인해 보고요. 암기니까 전부 다. 여기 이제 의문의 변동이네. 자, 그럼 여기 좀 확인해 볼까? 이건 이제 아까 표 외웠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암기를 해놔야 돼. 알겠지? 이게 자음 모음 의문의 책이었다.